자,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지용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임지용 씨하고 가로치고 기생이라고 넣어야 돼요. 기생하는 인간들. 기생인이라고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생을 하는 인간들이 꼭 껴있어요. 그게 기업이든 뭐 코인이든 그 코인에 이제 기생해가지고 이제 남들 등쳐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꼭 있고, 뭐 대기업 같은 데도 이제 어떻게든 뭐 기생하려는 것들도 있고, 뭐 정부 뭐 지원금 뭐 나쁘게 타먹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이 잘 되는 경우에도 꼭 거기에 들붙어서 기생하려는 것들이 있어요. 뭐 돈 빌려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나랑 뭐 무슨 사업 하나 해보자 뭐 이러는 것들이 꼭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문화산업 저변에도 깔려있는 그런 기생충들이 있거든요. 그 임지용 씨를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내가 이분을 처음 봤을 때 아이돌 트레이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자기소개부터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분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이쪽에 몸을 담아 왔었고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돌 트레이너다? 중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에는 아이돌 트레이너라는 게 없어요. 보컬 트레이너, 헬스 트레이너, 안무가 뭐 이런 특정 딱 한 가지들만을 가르쳐 주는 분들은 있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아이돌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너가 아이돌처럼 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해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아이돌 트레이너라는 거야. 그리고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유수의 아이돌들을 막 배출을 했대. 아이돌 트레이너로서. 그래서 이게 한국에는 없지만 중국에는 있는 시스템인가? 뭐 나라마다 시스템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중국의 아이돌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고 한국 아이돌 생태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 한국 아이돌은 데뷔를 시켜본 적이 없대.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한국 아이돌 생태계를 알고 자꾸 아가리를 터는 건가라고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좀 이상하다.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이 새끼는 기생하는 분이구나. 그냥 아이돌이라는 문화권을 이용해서 유튜브에서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썰을 터는 분이구나. 근데 저는 썰을 터는 분들은 사실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레카도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모르는 것을 자기가 행한 것처럼, 내가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은 극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아이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은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아이돌에 관심이 있고 좀 듣다 보면은 아이돌 생태계는 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뭐 아이돌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다들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연습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연습생에 대해서 그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생 계약이 있다. 근데 그 연습생 계약이란 게 뭐 7, 8년 동안 노예 계약이 된다. 아니거든요. 연습생 계약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다른 회사의 연습생이 될 수 없게 하는 것뿐이지, 얘한테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얘한테 투자를 했어. 그 투자금을 연습생인데 가수가 안 됐다고 다 회수를 안 해요. 얘가 가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끝이야, 거기서.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뭐 연습생 그 계약 때문에 애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막 허덕인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완전 무슨 30년, 4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 회사도 어쨌든 리스크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 어디 옛날 이야기 갖고 와가지고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개소리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지금 이제 상황 보니까 개소리도 못하게 생기시긴 했지만, 자, 그리고 무슨 그 돈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될 놈 되리다, 가수 하지 마라, 이따구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될 놈 될은 어느 직업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가수만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가수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공무원 시험도 될 놈 될이고요. 변호사도 될 놈 될이고요. 의사도 될 놈 될이고요. 기술을 배워서 성공하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사람도 될 놈 될이에요.
그런데 가수는 될 놈 되리다. 시도하지 마라. 하지 마라. 개소리 하지 마세요. 꿈이 있으면은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될 놈만 된다. 모든 세상은 될 놈만 되는 건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개소리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연습생도 부모님 뒷배가 막 필요하다. 부모님이 돈이 많아야 된다. 부모님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막 그런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는 진짜로 처음 들어봤어요. 한국판에서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부모님의 투자로 데뷔를 하게 된다? 아니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뭐 부모님이 투자를 하든 말든 그 사람이 병신 같으면 데뷔 못 하는 거고요. 어쨌든 노력과 그 노력에 대한 결과로 보여주는 게 연습생이라는 거고, 뭐 부모님의 후광이 뭐 중국에선 어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선 뭐 돈으로 다 때려 박으면 될지도 모르겠는데 회사들도 알아요. 내가 투자를 받아서 얘를 데뷔시켜봤자 어차피 손실밖에 안 난다. 어떤 학생이 있어. 이 사람 부모님이 있어. 어떤 회사에 이 사람이 100%다 투자해서 얘를 만들었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표에 대한 시간과 노력이라는 게 같이 투자로 들어가는 건데, 근데 얘가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을 데뷔시키려고 하는 대표는 없어요. 중국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중국 쪽에 이렇게 뭐 생태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데 한국에서 그게 뭐 보편화된 뭐 그런 이야기 마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정말 병신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봤고요. 이 사람이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말하더라고요. 여자 연습생들이나 가수들이 룸사롱에 뭐 아니면은 뭐 그렇게 불건전한 업소에 빠지는 과정을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뭐 어떤 시대의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분보다 어쨌든 더 먼저 이쪽 직업을 시작을 했고 더 오랫동안 이쪽 직업에 대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딴 거는 없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게 아니라 대변에 깔려있다, 보편적이다, 그딴 거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은 계약을 했을 때 내가 계약 기간이 끝나. 근데 내가 회사에게 내가 채무가 있어, 만약에. 근데 내가 계약 기간이 끝났네? 그럼 채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계약 기간 동안 난 열심히 했고 회사도 열심히 했는데 회사에서는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돌아오는 거지. 그 리스크가 얼마나 크든 그건 회사 책임인 거지 내 책임이 아니야. 그건 회사가 일을 못한 거지. 근데 그거를 가수나 연습생들한테 모든 걸 100% 전가시킨다, 그런 인간들이 없어요. 개 같은 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표준 계약서라는 게 생긴 지가 언젠데, 그 표준 계약서 그 살짝만 넘어가도 그 계약서가 무효 처리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 바보입니까? 그 표준 계약서 넘어가가지고 계약서를 쓰게 하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소속사마다 무슨 브로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뭘 씨발, 소속사마다 브로커가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알던 회사들은 소속사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음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소속사마다 브로커가 있다? 어디 개 씨발 족 같은 소리. 정말 드문 경우로 뭐 소속사에 뭐 다른 이제 음지 쪽과 연결된 회사원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애들이 뭐 접근을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를 뭐 모든 회사에 있다, 개소리 하지 마세요. 모든 회사에 뭐 그딴 게 다 어딨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제일 없었던 부분이, 이 인간은 아이돌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이 새끼는 뭐 어느 직업이든 예쁜 여자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게 분명하다. 이유가 뭐냐면은 예쁜 여자에게는요, 그 사람이 직업이 간호사든 뭐 피팅 모델이든 아나운서 뭐 지망생이든 대학생이든 상관없이 그런 유혹이 시시때때로 와요. 계속해서 DM으로 뭐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 뭐 얼마 주겠다, 뭐 어떤 분 뭐 스폰서십 뭐 이런 제안이 계속해서 와요. 그게 가수라서 오는 게 아니라 예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왜 기분이 나쁘냐면은 그 열심히 연습생 하는 분들의 그 모습들을 깎아먹는 거 아니야. 얘네 어차피 실패하면 다 그 룸빵 가가지고 일하고 있다, 술 따르고 있다, 이따구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나도 노력을 해봤던 사람이고 그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예, 이거에 대해서 뭐 정정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것까지 찾아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개소리들을 더 많이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막 연습생들은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하시는데 모든 사회 초년생들은 세상 물정을 몰라요. 그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고 본인도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겁니다. 다 같은 선상에서 뭐 세상에 뛰어드는 건 다 같은 거니까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분에 대한 욕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가수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안 좋은 점을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근데 이거 자체는 솔직히 제가 좀 좋게 조금 좀 받아들이자면은 그냥 가수란 것들이 너무 밝은 면이 너무 많이 비춰주다 보니까 어두운 면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쉽게 접근하지 마라, 조심해라,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충고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에 플러스해서 모든 직업은 장단점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막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너무 이른 시간에 나의 적성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직업을 결정하고 사회에 휩쓸려 흘러가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회 현상들을 우리 개개인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허황된 생각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약에라도 뭔가 이제 선택을 지금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은 누군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뭐 반년, 1년 더 선택을 늦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여유롭다면은 좀 더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지 못하면은 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다가 내가 어떤 것을 정말 내 삶의 끝까지 함께 해야겠다, 그런 직업들을 신중하게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고민을 해봐도 늦지 않아요. 옆에서 나보다 먼저 앞서 나간다고 해서 내가 늦은 게 아니에요. 나도 어차피 나에 맞는 길을 갈 뿐이지 그 사람이 먼저 나간다고 내가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한 번쯤들 그냥 가만히 서서 조금 고민할 시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든 어떤 직업이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다들 응원하니까, 뭐 고민 같은 게 있다면 저에게 보내주셔도 되고 이야기를 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훈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분들이든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짠.